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 55분 굉장히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해외 차트,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갱신이 나왔습니다. 31.5K의 이 벽을 지금 한번 내려갔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31.8K를 찍고 살짝 지금 눌린 구간인데, 자, 중요한 건 지금 눌린 이 저점권만 잘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자리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두드렸지만 뚫지 못했던 고점 자리를 일단 뚫어놨기 때문에 한 번 혈맥을 뚫어놓고 본격적인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과거에도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여기서 고점을 뚫어놓고 눌리지만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재료 자체가 워낙 크죠. 일단 리플이 완전한 이제 승소 판결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일단은 약식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도 SEC에서 최초로 승인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비트와이즈 거를, 비트와이즈의 현물 ETF를 승인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제 숏이라는 거는 좀 말답게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고 짧게 나온 게 이제 숏 추세였는데, 사실상 이렇게 올려놨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N자 패턴으로 그려주면서 올라갈 만한데 전혀 그런 조정이 안 나왔어요. 충분히 여기서 이 정도로 31.5K를 찍었으면 어느 정도 좀 눌러주면서 파동을 주면서 올라갈 법만 했었는데, 그런 파동이 일단은 크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숏으로 안 떨어지고 있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력들은 숏으로 떨굴 마음 자체가 지금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나오고 사실상 이때처럼 숏으로 떨궜으면은 이후에도 숏 추세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숏 추세가 사실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숏이 어느 정도의 좀 힘을 발휘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친 구간에서는 전혀 이렇게 숏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없었고, 결국에는 지켜줘야 될 구간 29,5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올라가려면은 여기서 살짝 저점을 높여놓은 29,700을 지켜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바로 저번 영상에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번 영상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상승 신호가 잡혔고 35K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잡혔고, 그 시그널로서 어쨌거나 이 박스권을 깨지 않고 있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의 흐름 자체가 CPI도 좋게 나오고, 그리고 어제 PPI 발표도 있었죠. 근데 PPI도 좋게 나왔어요. 2.6을 예측했는데 2.4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 입장에서의 물가지수. 어쨌거나 이제 물가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좀 롱 쪽으로 터질 수 있는 재료고. 자,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드디어 미국 법원에서 리플이 2차 시장에 대한 판매, 물론 1차적으로 기업들이나 법인한테 이렇게 이제 판 물량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증권성 성향도 있다라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물량보다는 일반 소매 시장,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된 리플의 물량이 훨씬 더 많고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그 2차 시장 판매 자체가 증권성이 아니다라고 일단 공식 판결을 했죠. 미국 뉴욕의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리플도 지금 1,000원을 아까 전에 이제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최고점 찍었을 때가 1,035원까지 돌파해가지고 종가 마감을 해줬고, 최고점은 1,125원을 찍고 지금 1,000원에 딱 걸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플 1,000원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역사적인 상황이고, 여기 줄도 그어놨지만은 저는 이제 리플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주봉상으로 빠져주는 구간에서의 저점 559원만 지켜주게 되면 1차적으로 800원, 돌파 시에 1,000원까지 볼 수 있다. 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왜냐면 1,000원을 우리가 주요 매물대로 이제 보는 이유는, 원래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거, 단위가 업비트 기준으로 이 단위가 바뀌는 기준대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1,000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역사적인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가격이고, 여기도 매물대가 잡혀져 있는 가격이거든요. 특히 여기 1,100원짜리 1,100원 1,100원 여기 천장 쌍고를 맞고 크게 빠진 자리까지 일단 회복을 해주고 살짝 주춤을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일단 리플도 축포를 쏘아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호재들이 겹쳐서 이제 비트코인도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음봉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 음봉 자체가 살짝 이제 양봉 사이에 하나 껴서 잠깐 쉬었다가는 음봉일 수가 있습니다. 요때처럼 여기 음봉 하나 섞어주고 추가 돌파가 나왔죠.
여기도 음봉 좀 섞어주고 추가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매물대에서 시간을 끌었고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올렸을 때 결국에는 이제 33K까지 한번 찍어줄 수 있지 않나, 조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찍은 저점 자리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려면은 깨서는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29,000에서 29,700으로 저점 높인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결국에는 여기를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다가 이제 상방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상승 추세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찍은 아랫꼬리,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상 여기서 쌍바닥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W 패턴으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은 롱 포지션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롱을 진입할 때 손절가는 여기는 좀 잡아야 됩니다. 31,100달러는 손절을 잡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해 볼 수가 있다. 여기 깨게 되면은 사실 좀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추세 자체가 추세를 좀 무너뜨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박스권 패턴으로 들어가면서 저항 자리 맞고 빠지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다시 여기까지 도로 3만 달러 근처까지도 밀렸다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좀 제대로 원웨이성 상방의 이 분위기, 이 흐름 자체를 좀 이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찍은 이 저점 자리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은 이 아래 꼬리까지는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31K라는 거죠. 이 31,000달러 부근을 좀 지켜줬을 때 우리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또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 번 더 밀렸다가 또 박스권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한번 밀리게 되면은 이 주요 매물대까지도 붕괴시키면서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반등 주고 한번 눌렸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K 지지해주냐 못해주냐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주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31K를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좀 더 추가적인 롱으로 너무나 오래 시간을 끌었어요. 이 박스에서 지금 굉장히 오래 끌었고 CPI 터졌는데도 위로 못 가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재료들을 사실상 이 미국 쪽 SEC 이 게리 겐슬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나팔수죠. 일부러 태클을 거는 거죠. 이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소식 갈만 하면은 숏의 재료를 터뜨려서 결국에는 차트를 한번 무너뜨렸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냐, 이렇게 솔라나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는 이런 코인들 보시면은 게리 겐슬러가 리플에 이어서 솔라나라든지 뭐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코인도 전부 다 증권성 이제 코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망발을 했을 때가 이 시점이죠. 그래서 저점을 확 깨버리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리플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위로 올려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개미털기용, 그리고 시장에 한번 충격을 주기 위해서 거대한 손바뀜, 세력들은 분명히 여기서 샀을 거란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세력들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파는 게 세력들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SEC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 게리 겐슬러도 결국에는 세력들의 앞잡이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죠. 파월도 마찬가지, 게리 겐슬러도 마찬가지, 물론 바이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입김을 통해서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또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개미들이 여기서 다 털려 나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을 하지 않았나, 게리 겐세 양반이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이렇게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수직 낙하 지점 이상까지 이렇게 위로 올려쳐주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영상으로도 좀 강조를 드렸죠.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결국에는 좀 큰 게 터질 수밖에 없고 고점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알트 순환 상승장이 온다, 알트 돌림 펌핑이 올 것이다라고 최근에도 이제 강조 드렸던 이유, 저번 영상에서도 블러, 왁스, 수위 1인치 앵커 이런 것도 충분히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도 결국에는 과거에도 다 나왔던 패턴이라는 거죠. 이렇게 솔라나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탈시킨 다음에 결국에는 극한의 공포를 준 다음에 위로 올려버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추가적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버리고 여기서 매물대까지 이탈, 여기 저점까지 이탈시켰는데 결국엔 다시 밀어 올리는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투자 격언, 오래된 투자 격언이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해라. 요런 격언이 사실상 이제 코인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극도의 공포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저점 구간에서 여전히 이런 리플이라든지
뭐 아발란체도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코인입니다. 아발란체도 요렇게 6일 전 영상이죠. 6일 전 영상 요때도 보시면 요때 이제 아발란체 16,600원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식의 반등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요때 6일 전 영상 16,600원 할 때 요런 식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까지 22,000원 부분까지. 자, 근데 보시면 오늘 10% 정도 급등을 쳐주면서 거의 2만원에 근접한 자리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발란체. 그리고 아발란체는 지금 보시면은 7배밖에 레버리지를 안 썼는데도 플러스 88%, 요 정도 수익률이 지금 찍히고 있고, 실제로 요날, 7월 8일 토요일이죠. 요때도 아발란체 일봉을 갖다 드리면서 이 정도 급의 상승, 16달러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림을 그려드렸고, 여기는 이제 손절을 잡아야 된다. 왜냐면은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깨면 안 되죠. 여기 깨면 다시 꼬리 여기 바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손절 잡고 롱을 쳤을 때 어차피 지금 저점 찍었고, 충분히 이 직전 구간에서도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터져 주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이렇게 빠지면 또 다시 이제 반작용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랫꼬리까지 세게 달아줬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도 다시 볼 수 없는 역사적 저점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아발란체는 또 잡코인이 아니죠. 좀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요런 거 잡아가지고 충분히 롱으로 좀 우리가 가져가 볼만 하다. 그래서 아발란체도 준수하게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터진 거고, 아발란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코인들 보시면은 비체인이라든지 수이 75%, 비체인 82%, 체인링크 45%, 도지코인까지도 55% 수익이 찍혔죠. 레버리지 10배 정도 썼을 때.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면서 저희 이제 카톡방에서는 250% 수익 보신 분 또 인증을 올려주셨고, 또 굉장히 역사적인 날 또 역사적인 코인 리플이죠. 요걸 또 롱을 딱 치셔가지고 1219%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또 달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 요런 거 충분히 앞으로 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알트들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시장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제 가는 기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런 수익률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 내용들,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전부 다 좀 상승을 잘 해준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추세를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추세선이 딱 그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라인, 이 라인의 흐름을 깨지 않는 이상 롱 쪽으로 좀 더 이제 갈 수 있어 보인다. 계속해서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만 잘 지켜주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상방 돌파를 하면서 롱 쪽으로 좀 갈 수 있다. 다만 이 추세가 깨어지게 되는 순간은 또 한 번에 큰 눌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또 이제 숏관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크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도 이제 쌍바닥 롱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었죠. 여기서 롱을 드렸죠. 또 타점을 잡아 드렸죠. 영상 찍기 전에 4시 59분에 롱 들어갔죠. 여기 17시 4시 59분 여기서 롱 잡아서 쭉 이제 올라가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좀 지켜주게 되면은 여기를 새로운 바닥을 삼아서 한 번 더 여기를 두드려주고 이후에 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오면은 이렇게 위로 막 쳐 올린다라고 해서 원웨이로 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요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또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도 또 이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수렴 구간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슬슬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또 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이런 흐름처럼 여기도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흐름을 지켜주면서 여기도 이제 저점을 높이는 겁니다. 미세하게 저점 높이면서 추가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새롭게 저점 갱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지켜주면서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 자리를 또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또 단기 숏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하면 한번 꺾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 이렇게 달리게 되면 이런 건 또 숏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먹을거리가 있는 자리를 좀 포착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들과 함께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줬고, 중요한 건 또 도미넌스의 흐름이겠죠.
아무래도 이 리플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올라간 거는 맞지만 이 도미넌스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살짝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 전반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의 비중이라고 할 거야. 이 자본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미넌스인데 이게 빠지면서 이 자금들이 리플로 좀 쏠렸다. 리플이라든지 솔라나를 어떤 기반한 그동안에 이제 증권이라고 분류되면서 굉장히 좀 위기를 겪었었던 그런 코인들이 강하게 반등을 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한 번에 좀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오면서 도미넌스가 좀 빠지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흐름대로 도미넌스가 좀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도미넌스 일봉이 꺾였죠. 장대 음봉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 좀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업비트에서의 리플 거래량이 전 세계 1등을 찍었을 정도로 지금 이 구간에서 리플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코리안 머니가 많이 쏠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대단하죠. 또한 이렇게 1,000원을 찍은 게 리플이 또 지난 4월 이후 또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도 리플이 쭉 이제 밀고 치고 올라가면서 알트 불장이 좀 시작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좀 더 좋은 모습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리플 이후에도 다른 알트들도 좀 기회를 삼아서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라든지 아발란체나 솔라나나 최근에 뭐 크게 쏜 코인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거 요런 거는 이미 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제대로 안 쏜 코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약간 잡코인이긴 하지만 일봉상으로도 양봉을 이런 식으로 켜주고 있는 양봉이 세게 나오지 않은 코인들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면서 만약에 이제 골렘이 300원을 쳐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요런 식으로 짧은 봉의 형태를 띠면서 아직 제대로 안 쏜 코인 그러니까 제대로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거죠. 제대로 거래량이 안 터진 코인들은 충분히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렘이라든지 요런 거 아하 토큰이라든지 이런 거 워낙 좀 시총이 작아요. 300억대로 뭐 잡코인 중에서도 잡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또 쏘면은 화끈하게 이런 식으로 뭐 27원까지도 쏘고 8원까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손절을 잡고 8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위로 한번 쏘는 이런 그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하이브 같은 것도 아직 제대로 안 쐈습니다. 제대로 쏠 때 이런 거 윗꼬리 달면서 쭉쭉 빠져주는 코인인데 아직 제대로 안 쐈어요. 충분히 한번 600원, 550원에서 600원 찍고 도로 내리는 이런 흐름 아직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봉으로 조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렴 돌파 같은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하이브다. 하이브는 시총이 지금 2천억대 물론 잡코인이긴 하지만 아직 안 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하이브가 가면 헌트도 같이 갑니다. 세트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요런 그로스톨 코인 요것도 이제 잡코인 중에 잡코인 시총 400억짜리 웬만한 이제 조막손 세력들도 한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잡코인인데 요런 것도 패턴이 있죠. 위로 쏘면은 그대로 다 내리는 근데 이제 아직 안 쐈다. 이것도 600원에서 700원짜리 한번 찌르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겠나. 보통 잡코인들 토요일 오전에 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준비하고 내일 오전에 쏘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오브스 같은 코인도 여기서 이제 한번 쏴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요런 거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여요. 50원에서 60원 찍고 내려오는 흐름. 그리고 근본 코인 중에서는 시총이 지금 4조짜리 코스모스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또 무겁기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요런 게 움직여 주면은 방향성 자체가 좀 묵직하게 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4주에서 5주 이상의 움직임을 상승 추세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올려친 흔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에 눌려 있는 상황인데 요런 게 한번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은 16,000에서 18,000원 정도까지의 묵직한 움직임으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쭉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10원 찍고 지금 다시 4.8원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잡코인들이 요런 흐름, 이런 피레침과 같은 이런 흐름을 한 번씩 좀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아직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그런 코인들은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코인들은 이렇게 좀 너무 급격한 윗꼬리를 단다든지 그렇게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간 것 중에 도지도 물론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여전히 100원 아래 구간이고 이런 거는 또 만약에 이런 식의 UFC 대결이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도지코인 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시합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날린 펀치가 저커버그의 턱에 적중을 하면서 주커버그가 다운을 한다라고 하면은 순간 도지코인이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좀 뭐 해프닝이 또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도지도 시총이 무겁죠. 12조짜리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쉽사리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코인들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안 움직이다가 결국엔 저런 화끈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자리를 여기 자리만 좀 잘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0.009달러 원화입니다. 0.009원만 지켜주게 되면은 이게 너무 소수점이 심해서 좀 매수하기 두려운 그런 코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지켜주게 되면은 한번 위로 쏴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도지 같은 경우에도 저런 이슈가 있고 아직 제대로 안 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도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도 1, 2, 3, 4, 5주 동안의 상승, 1, 2, 3, 4, 5주 동안의 양봉,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1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로는 일단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 도미넌스가 빠지는 것 자체는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장세가 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좋은 뉴스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리플이 승소에 유리한 판결일 뿐 완전 승소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고, 또 지금 비트코인 ETF도 출시 신청에 대한 공식 승인일 뿐 이제 ETF 완전히 허락해서 너네 출시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동안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없었는 거에 비해서 이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공식 인정을 한다. 이후 상품 승인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를 걸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승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신청한 이후부터 약간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C도 안 먹히던 이 비트코인 ETF도 계속적으로 수많은 아크 인베스트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투자사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블랙록까지 두드렸는데 블랙록이 안 될 걸 두드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블랙록도 어느 정도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멀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공식 승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리플에 대한 이 판결 자체가 사실상 승소로 여겨지고는 있지만은, 이 판결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리플 재단이 증권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거지, 리플 자체가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리플이 이제 증권이다 아니다를 공식적으로 이제 판결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리플의 속성 자체는 증권에 가깝다는 식으로 또 묘사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SEC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 재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 또 숏이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의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경고 메시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주의해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거시적인 경제 요소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266원까지 달러가 빠지면서 달러 약세로 좀 접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 차트 주봉인데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으로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나스닥은 줄줄이 하락을 한 것이고, 그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위험 자산은 줄줄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장대 음봉이면은 앞으로 더 추세대로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 이제 94포인트 정도까지의 약세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빠지는 구간 동안은 비트코인이라든지 나스닥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달러랑 지금 반대로 달러 크게 주봉상으로 장대 음봉 내려 박은 거에 비해서 나스닥은 장대 양봉으로 또다시 고점 갱신을 하면서 과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졌던 이 마이클 버리와 함께 월가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 스티브 아이즈먼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건전한 상태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먼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도 탄생을 했고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측을 했던 굉장히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인데 이런 펀드 매니저조차도 미국 증시의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올해 미국 증시가 5,000선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거기에다 지금 AI 붐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자체도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증시의 상승, 달러 약세, 이런 여러 가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들도 이 코인 특유의 어떤 호재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일봉 기준으로 딱 봤을 때도 몸통형으로 지금 이 꼬리 부분 계속적으로 뚫지 못했던 이 31.5K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매물을 소화해줬고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추가 돌파 나오는 거죠. 여기도 양봉 장대로 채워준 다음에 추가 돌파가 나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매물대를 먹어주는 그런 이제 기간들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꽉 채워주죠. 마지막에 몸통형으로 꽉 채워주고 꼬리 안 달리고 이런 식으로 채워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요때와 마찬가지로 몸통 채워주고 추가 돌파. 근데 이제 추가 돌파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직전에 수직 낙하가 시작된 자리가 여기로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거의 이제 4만 달러 부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힘을 줬을 때 물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요 구간에서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을 때 그래도 이 정도 4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반기 중으로 봤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구간 자체는 매물대가 그렇게 좀 두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매물을 지금 좀 거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채워넣게 되면 충분히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결국에는 여기서 수직 낙하한 부분까지 지금 결국에는 메워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우고 나서도 쉽게 크게 꺾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힘은 약한 데 비해서 올려칠 때의 기간 자체가 훨씬 더 짧고 강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떨어지는 힘보다는 올라가려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4만 달러를 목표로 해서 이 정도 이제 그림을 좀 그려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찍었던 이 저점 라인들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롱을 볼고 추가적으로 한 33K 정도까지의 상방을 보시는 분들도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손절을 생각하고 롱을 진입했을 때 주말간에 조금 펌핑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비트가 지금 도미넌스 자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 사실 비트는 제자리에 있는데 이제 알트 위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미넌스 흐름상.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알트코인들 지금 뭐 아발렌체도 힘이 좋죠.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이제 단기 롱으로 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도 좀 돌아가면서 이런 니어 프로토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메이저 코인들 위주의 알트 장세가 오지 않을까. 왜냐면 잡코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저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좀 시가총액 3위에서 한 10위권 내에 있는 메이저 알트들로 돈이 갔을 때 도미넌스가 저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심에 리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리 지금 찍은 저점 자리 있죠. 925원만 좀 지켜주게 되면은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알트들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알트들도 저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알트들이 포착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롱숏 타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항상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런 무더운 여름, 이런 장마철 기간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또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가 왔을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